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 7월 24일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들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튬 2차 전지 올랐고요.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부르죠. 네, 요 종목들 좀 올랐습니다. 건설 기계 그리고 조선 기자재, 재난 안전 쪽이 좀 올랐습니다. 네, 테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튬 2차 전지는요, 아무래도 미국하고 관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리튬 감산하고 리튬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특허 소송이 승소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튬 2차 전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뭐 중앙첨단 소재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올랐고, LNF, 삼성 SDI,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자, 오늘 전력 저장 장치도 같이 올랐는데, ESS 중앙계약 시장이 사업이 본격화됐고, 삼성 SDI 앞에 어디서 나왔었죠? 리튬 2차 전지에서 나왔었죠. 전력 저장 장치도요, 기본적으로 삼성 SDI 여기 두 번째 걸렸죠. 그리고 신성 ST나 캐리나 효성중공업, SK 이터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ESS랑 리튬을 혹시 테마를 살펴보셨으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많이 겹쳐요, 종목이. 대표적으로 삼성 SDI 같은 대형 업체가 겹칩니다. 왜요? ESS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하고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대신 2차 전지가 자동차나 이런 쪽에 쓰이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2차 전지는 대체로 그렇죠. 리튬 2차 전지 지금 최대 수요처가 어디예요?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감산된다. 2차 전지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오죠. 그런데 이 리튬 2차 전지의 다른 쓸모가 어디냐 하면 바로 ESS예요. ESS란 뭐냐? 한마디로 2차 전지를 어마어마하게 공장 규모로 쌓아서 전력을 저장시켜 놓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저장 장치를 만들까요? 전기는요, 만들어지는 당시에 바로 소비돼야 돼요. 송전망을 통해서 가서 만들어지는 대로 소비돼야 되고, 남는 전기는 정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 남는 전기를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양수발전소라고 해서 강원도의 산골에다가 발전소를 세웁니다. 낙차를 크게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사이에 안 쓰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요. 모터를 돌려서. 그리고 나서 많이 쓸 때, 전기 수요량이 많을 때 거기서 발전을 시켜서 직접 그 시간에 공급을 하는 형태로 양수발전소라는 것들을 지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예전에. 왜냐하면 낮에 화력발전소를 계속 화력발전소를 돌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상당 부분 수요를 감당을 하고, 그 다음 화력발전, 그 다음 신재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원자력 에너지는 24시간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낮에도 동일한 전력을 거의 생산해요. 물론 출력을 어느 정도 조정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저도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일정하게 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소는 어때요? 떼면 바로 전력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 조정의 대부분을 하는 게 화력 발전이에요. 지금 뭐를 쓰는 발전소죠? 화석연료를 쓰는 발전소. 물론 그 중에서 LNG 발전소 비율이 높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공해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많이 등장한 건 뭐죠?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는요, 우리가 원하는 발전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태양광 발전은 어때요? 햇빛이 많이 비추면 전력이 많이 발생하고, 구름이 끼고 날씨가 나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전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예전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왜 여름에 에어컨을 통해서 전기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 최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공급량과 수요량 사이가 좁혀져서, 이거 잘못하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바람에 전체의 전력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최근에 스페인에서 발생했었다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최근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에어컨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요, 태양광 발전량도 증가해요.
당연히 그렇죠. 햇볕이 많이 햇볕이 많이 쬐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에어컨 수요가 에어컨에 의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어떻게 돼요? 네, 태양광에서 전력이 활발하게 생산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올 때 그 인공지능은 24/7 즉 매일매일 돌면서 밤이나 낮이나 전력을 계속 소비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미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송배전 시스템 자체를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돌지만 어때요?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발전은 바람 불 때 돌고 태양광은 어때요? 햇빛이 쨍쨍하면 돌아요. 돈다라기보다는 발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실은 전력망이 딸리는 거는 뭐 화력 발전 같은 걸로 저기할 수 있겠죠. 커버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전력이 일정 우리가 수요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남을 때가 진짜 문제예요. 처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때 얘 뭐라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충전하는 것처럼 ESS에다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공장처럼. 그런 방식으로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의 축전지 혹은 대량의 충전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ES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ESS의 중요성도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로 건설기계. 건설기계는 실적 이슈라서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어제도 올라갔죠. 오늘도 올랐어요. 왜? 실적 이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조선하고 조선기자재는 중국하고 미국 간의 어떤 수출 수입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중국의 조선 점유율이 슬슬 하락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의 제재이기도 하고 사실은 품질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화라는 거 하나의 주제 때문에 개정안 발의죠. 그죠? 그래서 관련 수요가 기대돼서 재난안전 이런 쪽들이 올랐고 파라텍이나 TKG 해강, 하이드로리튬 이런 데들이 올랐는데 하이드로리튬은 여기도 있고 위에도 있어요. 하이드로리튬 잘 보시게 되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사실은 재무적으로 되게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 드릴 거예요. 따로 드릴 거고요.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아니라서 제가 상한가 종목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다뤄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저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그 KL학스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엠플러스 신성유행지는 ESS 관련된 종목들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다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앞에 3개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이거 좀 관심이 있는데라고 하는 종목들의 어떤 위험성들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은 지금 왜 가시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이 종목 괜찮습니다. 이 종목 갈 때까지 기다리시고 관심 종목 넣어두십시오라고 하는데 앞에 3종목 물론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넣어주셔도 됩니다만 글쎄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실적이 호전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들이 아마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S&T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자, S&T 에너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주봉부터 한번 볼까요? 주봉 보세요. 자, S&T 에너지. 자, 300주의 저점은요, 3,600원 정도 있고요. 지금은 49,000원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충 300주니까 5년 정도예요. 이게 언제냐면 역시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죠. 코로나 시기를 벗어난 바닥을 본다고 해도 여기 5,000원대예요. 그죠? 5,000원대예요. 주간 상승률로 보게 되면 쭉 끌어올려서 지금 몇 퍼센트로 올라갔냐 하면 자, 요건 바닥으로 안 치기로 하고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지금 신고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신고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몇 퍼센트 올랐어요? 잠시만요. 이게 왜 안 보이지? 예, 781%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벌써 8배 올랐어요. 벌써 8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이지만 이미 8배 올랐어요. 그리고 그 오르는 사이에 뭐 저기도 많이 터졌고. 자, 여러분들 보통 보면 텐베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텐베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다. 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10배 오르는 종목이라고 해요. 얘가 정말 드물게 텐베거가 된다고 칩시다. 지금부터 몇 배 오를 수 있어요? 텐베거 되면 여기가 얼마였냐면 대충 한 5,000원, 예, 뭐 보수적으로 해서 5,000원이라고 칩시다. 예, 5만원 되면 텐베거가 돼요. 예, 지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지금? 49,000원. 10배 올랐어요. 아쉽지만. 예, 20배 오르는 아주 정말 더 드문 주식이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얼마나 돼요? 2배요. 하지만 얘가 어느 순간 빠지기 시작한다. 물론 그 S&T 에너지는 매우 좋은 회사고 그룹 자체도 굉장히 튼튼한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S&T 에너지가 사실 못 채고요. 네, 못 채고 그 다음에 대우정밀하고 통일중공업 같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흡수를 해서 내부적으로 잘 융화를 시켜서 그룹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회사는 S&T 홀딩즈라고 해서 지주회사로 빠져나갔고요. 그것의 사업회사가 S&T 에너지예요. 자, 그러니까 기업 구조적이나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을 할 데 없는 회사죠. 회사 자체를 놓고는. 아마 회장님은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잘 굴러가는 회사를 3개나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8배 올랐어요. 좋은 회사지만 100배 오르는 회사 진짜 드물죠. 10배 오르는 회사도 드물어요. 근데 얘는 이미 10배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그 신고가를 싸우시는 분들하고 같이 단타로 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신고가예요, 오늘이. 여기서 신고가에서 돌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 눌림목 나왔다, 지금 신고가 돌파됐으니까 여기서 한번 싸워보시다라고 하는, 장중에서 싸우실 시간과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좀 더 단타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면들을 다층적으로 보는 형태로 안정적인 주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S&T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싸움터는 아닐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걸 만약에 일봉으로 보시고요. 이게 지금 주봉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일봉이잖아요. 주봉은 뭐 제가 저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 조정을 어디서 받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그림 그리자면 그럴 수는 있죠.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손절선 있어요. 손절선 뭐 잡을 수 있겠죠. 일봉 보면서 잡아드리면 돼요. 예를 들면 되게 강력하게는요, 요 정도가 되게 강력한, 어떻게 보면 그게 될 거예요. 그죠? 강력하게 한 35,000원 선 정도? 35,000원에서 40,000원 선 사이에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 있을 수 있어요. 지지선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지지선이 있을 수 있고 여기 맞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 지지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나도 몰라요. 35,000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럼 이미 30% 정도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신고가를 만들고 돌파를 하는 주식 앞에서 언제 빠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일봉 보시죠. 일봉 보시고요.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뭐 이렇게 보시잖아요. 일봉. 그죠? 자, 이렇게 보셨어요. 신고가로 뚫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을 헐헐 날아갈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적어도 그 정도로 말씀 못 드립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잘라서 본다면 이렇게 잘라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의 눌림목,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었고 여기서 한번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그죠? 어느 정도 되냐면 얘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고 해도 지금 한 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500만 주. 얘는 그리고 유통비율이 3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주식수가 2천만 주예요. 이제 600만 주 정도가 1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거의 500만 주를 다 쓰게 된 거죠. 오늘. 뭐 물론 500만 주가 누가 한꺼번에 사고 누가 한꺼번에 팔고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거래량 할 때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은 이그니션을 누가 일으켜주고요. 그러니까 누가 불꽃을 확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거래량이 만들어져요. 물론 그 안에는 세력들의 자전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얘는 8배 올랐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 자 이제 탑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타도요 여러분들. 갈 때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10배 오르는 주식은 가끔 있지만 20배 오르는 주식은 정말 되게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와 관련 없이 여러분들이 이걸 탈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S&T 에너지입니다. 뭐 제가 그림도 안 그렸고 선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얘는 타고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어디에 탔냐면 121선 탔잖아요. 그죠? 121선 탔어요. 그죠? 그리고 61선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21선의 지지선이었다가요. 지금 그 추세가 좀 빠지면서 21선에서 61선 탔다가 지금 121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21선 탔다. 그 다음에 5일선에서 21, 지금으로 보면 21선이 최근까지는 지지선으로 계속 작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21선에서 내려와서 잠깐 121선을 타고 있어요. 그러다 다시 뭐 21선 타고 올라가겠죠. 그죠? 뭐 이렇게 되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거는 뭐 2배 오르는 걸 보실 수 있는 기회들도 있는데 얘는 2배 오르면 20배예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 얘는 SGM 생명과학이라는 녀석입니다. 얘도 역시 주봉부터 봅시다. 아유 계속 많이 떨어졌어요. 얘는 92%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살짝 살펴봤는데 고점 더 고점도 있지만 더 고점에서 안 하더라도 지금 98% 떨어졌네요.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네요. 98%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냐 하면 최초의 얘가 좀 늘려볼게요. 제가 267주가 고점이네요. 최초의 얘가 어디였냐 하면요. 고점에서 44,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게요? 800원이에요. 44,000원에서 800원이죠. 98%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2% 남았어요. 그리고 얘는 무슨 일이 있었게요? 2023년에 한번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때 얼마였냐 하면 그때 유상증자 금액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상증자를 할 때 하여튼 좀 꽤 저기하게 했어요. 꽤 크게 유상증자 360억 정도로 조달을 했고 그때 아마 6,000원 정도 6,500원인가 주당 이걸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4만원이었다가 돈이 없어지니까 계속 투자는 해야 되겠고 돈이 없어지니까 320억 원을 조달하려고 주당 6,500원 정도의 일단은 구주에다가 저기 하는 구주 기존 주주들한테 저기 했어요. 기존 주주들한테 인수를 하는 그때 인수하신 분들 6,500이 인수하신 분들 다 어떻게 됐어요? 400원짜리 됐다니까요. 이게 유상증자의 무서움이에요.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는 기업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예전에는 신주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한 5년 전 그 이전에만 해도 신규 상장되는 주식은 무조건 가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가면 그냥 죽어요. 얘가 대표적인 예예요. 신규 상장됐다가 조금 올랐죠. 어느 정도. 그죠? 얘가 최초에 얼마에 들어갔었냐면 뭐 한 3만 원 정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4만 원까지 올라요. 괜찮나? 그 다음부터는 급전 직하. 5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이 생명과학주의 정체입니다. 조금 보십시오. 그리고 5년 동안 매년 적자. 매출액은 1년에 10억이 넘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 1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터지면 좋겠지만 안 터지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학의 진실이라고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400원에서요. 400원까지 갔다가 800원까지 죄송해요. 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300원으로 단숨에 튀어 올랐는데 왜요? 50억 저기 그 유상증자 하기로 했는데 제3자 배정을 다른 제3자 배정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하는데 저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그런 회사 이거 과연 상폐되지 않고 등록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한가를 찍었으니까 얘 이러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회사로서 되게 낙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이 회사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는 제가 요거는 통에다 넣어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처음에 저기 할 때 들어오셨던 분들 등록할 때 즉 언제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봅시다. 언제 들어오셨던 분이냐면 한 몇 년이죠 이게? 2020년 정확하게 5년 전쯤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98%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유상증자 할 때 들어오셨던 분들은 몇 퍼센트가 됐어요? 지금 이제 요때부터니까 6,500원대부터니까 6,500원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얼마를 잃으셨냐면 뭐 대충만 잡을게요. 대충 잡아도 뭐 한 85% 정도 이르겠네. 그런 겁니다. 85%, 98%, 8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림이 아무리 좋아도 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볼게요. 아무리 상한가를 가도 이래요. 상한가를 가는 거라고 해서 다 주목을 받긴 하지만 그게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50억이에요. 50억. 50억.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요. AFW라고 하는 회사고요. AFW는 전기전자 한마디로 제조업 업체예요. 제조업 업체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제조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자, 요 회사 자, 제가 먼저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부터 보시게 되면 자, 상장 언제죠? 2019년이네요. 2019년에 상장한 이후에 한번 쭉 내려갔다가 거의 최초 공모가를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공모가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 회사도 보시게 되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5년 연속 적자예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돈이 좀 있는 회사예요. 돈이 좀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가 이렇게 적자를 매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죠? 얘도 4년 연속 적자인데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비밀이 있긴 있어요. 부채 비율이 매우 적고요. 예전에 벌어놓은 돈이 좀 있는 회사예요. 주식 상장을 하기 전에 벌어놓은 게 좀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유보율이 450억 정도 있어요. 매년 그리고 한 50억, 40억 정도 저기가 발생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회사 안에 지금까지 순이익을 모아둔 게 한 600억 정도, 5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년 50억이 나더라도 우리 한번 버텨보자 라고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의 돈이 다 없어지기 전에 뭔가 업황이 좋아지거나 신기술과 접합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되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4년 동안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 지금 돈은 있지만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장기적으로 그럼 얘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변경될 거냐는 사실 잘 몰라요. 그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모르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갔던 세 가지의 상한가 종목들은요, 다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는 예, 업력이 좀 오래돼 있고 돈이 모아놓은 게 좀 있어서 최근에 상장한 다음에 업황이 안 좋고 이래서 계속 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버티고 있어요.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계속 개발하면서 뭔가 터지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거죠. 얘는 뭐예요? 당장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좋아져서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주식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뭐를 탔어요? 오늘 2차전지 타고 그냥 테마 타고 올라간 거예요. 테마 타고 올라간 거예요. 회사 자체는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네, 오늘 테마가 올라서. 그리고 제법 여기만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보는 건 그렇고 일봉 봅시다. 일봉 보시게 되면 자, 이전에 비해서 되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제법 큰 뭐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죠? 얘는 찌를 때 엄청 찌르고 박살을 내네요. 그죠? 네, 박살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다? 아직까지 회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는 있겠죠. 물론 매출액도 지금 올리고는 있긴 한데 매출액이 무슨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40억까지 갔었어요. 매출액이 4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뭐 물론 330억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기도 하지만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업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업황이 좋아져서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들어가시기에는 시한부 같은 회사예요. 이 회사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언짢으실 수도 있겠으나 예, 재물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남아 있는데 솔직히 아까 좀 전에 봤었던 뭐죠? 예,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호흡기 된 거예요.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근데 얘는 아직까지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10년이면 떨어질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고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얘도 주봉을 한번 볼게 얼마나 떨어졌나 정점 대비해서 정점을 여기라고 봅시다. 뭐 최초 정점을 따져도 되지만 최근에 어쨌든 최근에 추세가 시작된 게 여기니까 여기서 봅시다. 얼마나 떨어졌나 볼게요. 네,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 떨어졌어요? 92%. 아까 제가 요거랑 헷갈렸네요. 92%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10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 종목 3개를 다 보셨는데 하나는 너무 높고요. 하나는 너무 저기가 안 좋고 지금 이제 산소호흡기 되는 회사고 하나는 뭐예요? 시한부예요. 이런 회사들 제가 믿고 가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얘는 지금 상장 2017년에 한 뒤에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ESS하고 자동화 설비 제작을 하는 업체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다른 주식하고 비슷하게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서 내려오는가 하다가 지금 최근에 한번 뭘 만들었냐면 바닥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딱 보시게 되면 컵을 완벽하게 만들었잖아요. 주봉에서. 주봉상에서 컵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들어 올려져서 뭐 하고 있려고 하는 거예요? 핸들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봉상에서. 자, 보이시죠? 7,000원의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있어요? 8,900원. 한 20% 올렸죠? 25% 정도 올렸네요. 2,000원 올렸으니까. 그리고 만원을 한번 찌르고 왔어요. 그죠? 241선. 그죠? 찌르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가격 조정을 한번 했고요. 여기서 3번 툭툭툭 찌르면서 거래량이 발생했죠. 네,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닥을 완전히 다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감소했죠. 슬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사실 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급등세가 나타난 건 아니고 그죠? 이제 241년 한번 탔어요. 요런 경우에 요 약한 거래량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 보면 7,000원의 바닥이 있고 현재 9,000원 가까이에 와 있잖아요. 그죠? 자, 만원선이
아마 라운드 피겨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왜요? 최근에 보세요. 최근에 지지받았던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지지는 바로 그 다음 뭘로 작동해요? 저항으로 작동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원선을 아마 뚫으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2,500원 선에 한번 저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닿으면 17,500원 선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입니다. 15,000원 선도 어렴풋하게 있긴 한데 다른 저항선들보다는 아마 조금 세가 약하지 싶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17,500원 선을 강력하게 저항에 부딪혔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고점은 어차피 고점은 여기 거의 3만원 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만원이고요. 아까 그거 보세요. 이미 10배 올라서 지금 하늘을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얘는 올라갔다가 이미 지금 회사는 좋은데 떨어져 있잖아요. 회사는 좋은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한 10년기로 봤을 때 한 2번 정도 적자가 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계속해서 매출액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최근에 매출액이 좀 줄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수익을 나타내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가 없냐 하면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컵을 잘 만들고 나서 핸들을 만들러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라서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보십시오. 얘도 한번 조정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을 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9,000원 선에 와 있잖아요. 그죠? 9,000원 선에 와 있고, 여기 한 8,500원에서 7,500원 선까지는 안 갈 것 같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7,500원, 8,000원 선에 하나씩 저기가 있을 겁니다. 한 번씩 여기서 그 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쩌면 이제 241선과 만나면서 지지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41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예요? 8,500원 선입니다. 되셨죠? 그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일봉 봅시다. 일봉은 좀 더 확실하죠. 움푹하게. 그렇죠. 바닥을 뭐 이게 몇 번 다졌는지 모르게 그냥 몇 번 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을 열심히 바닥을 열심히 시험해봤던 종목을 최근에 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7,000원을 계속해서, 이거는 7,000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라기보다 7,000원을 계속해서 지켜낸 거예요. 한번 내려가려다가도 이거를 받아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7,000원 이하는 안 돼! 이러면서. 그죠? 받아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또 재밌게도 박스가 이렇게 분명해요. 그죠? 박스가 이렇게나 분명합니다. 박스 상단선 8,500원이에요. 그죠? 7,500원에서 8,500원, 7,000원에서 8,500원 사이를 이렇게 박스로 계속 치다가 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만원까지 올랐다가 살짝 빠졌네요. 그죠? 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9,000원으로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갈 때 가장 큰 저항은 만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요 조정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볼 때 뜬금없이 만원으로 다시 간다? 요거는 좀 개연성이 적고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짧게는 8,500원, 그리고 8,500원 이하의 중간선 정도까지도 8,000원 언더까지도 사실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8,000원이 제일 저기 하기는 하죠. 제일 개연성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튕겨져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8,000원쯤에 얼음에 왔다, 조정이. 그래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7,000원까지 갔다. 좀 기다리시면 되죠. 뭐 어때요? 8,000원에서 7,000원 내려간 건데 더 막 반토막 나서 괴로워하시는 주식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사업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을 만들었고, 그러면 시간 가지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튀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때요? 8,000원 이상만 올라가면 여러분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돼요. 자, 요거 하나 봤고요. M+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ENG 봅시다. 신성 ENG는요, 신성 델타테크하고 신성 ST하고는 좀 다른 회사예요. 신성 ST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계열사 관계잖아요. 근데 신성 ENG는 아주 독립회사더라고요.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ESS 관련된 회사고요. 예, 여기서 코로나에서 바닥을 만들었는데요. 코로나에서 바닥을 만든 점이 얼마쯤 되냐 봤더니 800원, 800원 정도 되냐, 850원 정도. 지금은 가격이 1,500원쯤에 와 있어요. 최근에 다졌던 바닥은요, 여기죠. 대략 1,000원 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000원 선에 갔다가 지금 50% 정도 올렸는데, 제가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2차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얘는 좀 완만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도 어때요? 얘도 어때요? 컷 하고 지금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241선하고 약간 이격돼 있고요. 그리고 최고로 올렸던 2,000원 가까운 선에서 지금 약간 조정을 받아서 2,000원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조정을 받아서 지금 1,500원 선까지 와 있어요. 1,500원 정도 선까지 와 있죠. 자, 그러면 제일 합리적으로는 2,000원 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1,500원 선이 될 수 있고, 한 1,400원이나 1,300원 정도의 요 241선과 만나는 점 정도가 또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조정이 되면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000원이 바닥이니까. 1,200원에 들어가잖아요. 15% 빠졌다. 아프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으나, 좀 기다려 봅시다. 15%인데 하루 상한가 가면 15%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약간 지금 2,000원에 맞고 내려오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니까 1,500원 선은 가셔도 되는데, 1,500원 선에서 가셔도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정이 바로 맞고 튀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바로 맞고 튀어 올라가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대신에 다른 것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1,200-300원 선까지 해서 241선을 만나는 점 선에서 조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패턴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은 그렇게 생겼고, 일봉 봅시다. 좀 자세하게 보면, 자, 이것도 아까 보셨던 M+처럼 바닥을 상당히 여러 번 단단하게 다졌죠. 몇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큰 것만 네 번. 그죠? 그리고 나서 살짝 올리면서, 자, 지난번에 언제예요? 여기서 장대 한번 올릴 때, 몇 프로 올렸냐면 15% 정도 올릴 때였었죠. 고가하고 차이는 24%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24% 올랐었다니, 어쨌든. 요때 올릴 때 양봉 하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줄어들면서 조금 더 조정될 것 같아요. 241선과 만나는 점 정도까지. 그럼 1,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1,400원 정도가 될 거고, 1,500원 선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저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최근에 고가놀이 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크게 맞고 매물대를 맞고 튀어 올라간다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요. 차라리 그 이전에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요점, 그죠?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올라갈 때 발생했었고, 요 점들 있죠. 요 선들까지 후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자, 이쯤 되면 상당히 안전해지죠. 왜요?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요것도 되게 유력한 조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300원. 왜요? 보세요. 이게 다 뭐였어요? 저항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맞고 다시 올라간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00원 선의 근처에 근접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주목해 두시면 되겠다. 왜? 최근에 거래량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작지만 발생해서 어느 정도는 쌓아두고 있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양은 이게 10만 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봉을 좀 더 크게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건 거래량
네, 그래도 일봉치고는 크네요. 많이 이제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6천만 주고 이게 1억 주네요. 1억 주네. 제가 잘못 말씀드릴 뻔했어요. 10만 K네요. 네, 저도 가끔 틀립니다. 얘는 유통비율이 78%니까 80% 정도 되고 주식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게 2억 주 정도 돼요. 네, 2억 주. 네, 2억 주 맞나요? 1000주고 100만 주, 2억 주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억 4천만 주 정도 되니까 이게 1회전이네요. 여기까지가 딱 이 정도가 1회전입니다. 그 정도 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법 좀 거래량이 만들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목을 좀 해주시고 가격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걸 좀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됐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